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이 한미동맹에 틈이 생기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현재 문재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지금 공직이 안 있으니까 제일 좋아할 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은 미군 철수를 자기의 정견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미군 철수가 왜 미군 철수인 줄 아십니까? 한미동맹을 얘기를 말하거나 입으로는 껄끄러우니까 국민들한테 저항을 받을 것 같으니까 미군 철수라고 합니다. 또 정교하게 거짓말을 또 해나가는 게 방법이 있죠. 정전협정, 문재인. 정전협정이 뭔지 아십니까? 정전협정이 되면은 미군 철수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 머리 좋은 머리를 나쁜 데 쓴 거죠. 어떻게 해서 한미동맹을 파괴를 하자는데 쓴 사람, 그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제공한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이가 정전협정 했는데 정전협정은 곧 평화협정이라고 또 하죠.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있으면 미군이 여기 주둔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니 우리가 평화협정까지 맺었는데 왜 미군이 주둔을 하느냐고 또 걸고 나오면 결국 그거가 미군 철수를 위한 연막전입니다. 포장입니다. 간판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휘어잡고 있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달려들었으니 말이죠. 헌법 파괴 달려드는 정도가 아니죠. 헌법은 이미 파괴를 많이 했습니다. 헌법에는 말이죠.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는 검찰이 중앙수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수사기관. 이 중앙수사기관을 헌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빠개버렸습니다. 헌법을 물리치고 검수완박,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을 해버린 아주 나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까지 이 봉을 치고 방망이를 쳐서 통과를 시킨 아주 나쁜 사람. 검찰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틈 생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지금 좋아할 사람 딱 둘입니다. 문재명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근데 마침 이번에 도감청 의혹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도청했다, 감청했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웃기는 얘기인 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모든 나라가 도감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보전에서. 원칙이죠. 소련은 우리 도감청 안 합니까? 일본은 또는 중국은 또는 북한은 우리 도감청 안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 뭐 모든 나라들이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보 전문가들은 모든 나라, 기술력이 되는 나라는 누구나 도감청을 한다. 어느 나라라도 도감청한다.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는 거죠. 스파이는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북한의 스파이들이 드글드글 간첩들이 드글드글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아니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야지. 뭐 민주당은 뭐라고? 미국이 뭐 도청 감청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한미 동맹국가인데 이럴 수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도감청은 누구나가 하는 겁니다. 그건 기본이라고. 소련도 하고 중공도 하고 중공 도감청에 한번 얘기를 해보지 그래. 스파이전, 세상은 지금 스파이전입니다. 정보전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것을 민주당은 얘기를 또 트집을 잡습니다. 이 민주당은요, 참 정말 고약한 사람이 지금 그래도 착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고약한 사람들이 이 난도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충성맹세자들.
우리 단단히 그 자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국가 간에, 예? 이 정보전쟁에는 동맹이 없습니다. 국가 간 정보전쟁에 무슨 동맹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능력을 키우면 우리도 도감청을 할 수 있으면 어느 나라에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능력 키워야 되는 것이 국가 간 정보전쟁에 무슨 동맹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예?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도감청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까?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멍청한 소리를 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작이 나쁜 수작을 잘한다 이런 얘기죠. 미국 정보기관들이 동맹국들의 외교 안보 라인을 감청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유출이 됐는데 이 문건들에는 러시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우회 제공 문제를 놓고 한국 국가안보실이 고위 당국자들이 나눈 민감한 대화까지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정보전을 했다. 정보전 할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첩보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 미측의 조사 결과를 그냥 지켜보겠다는 완곡한 입장을 지금 갖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이간부 치려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아닐까요? 이재명이 원래부터 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정견에 소위 대통령 후보로서 냈을 때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미군 철수. 아마 그것이 그의 보관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감청 의혹을 섣불리 사실로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에 대한 간단한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해 진상 파악하는 건 간단한 거죠. 자체 조사 결과 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발 방지 요구 등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 사이의 정보전쟁에는요, 우방도 동맹도 없는 법입니다. 원래가 다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정보전쟁에 무슨 우방하고 동맹이 있습니까? 한국에 러시아 스파이, 미국 스파이, 예를 들면 중국 스파이, 북한 스파이, 싱가포르 스파이, 일본 스파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감청 대상에, 예를 들면 감청하는데 감청 대상에 동맹국이라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당연히 감청이 돼야 됩니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안보에 민감한 국가 모두 다른 나라를 감청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없는 바보 같은 나라라는 것이죠. 안보 문제로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감청하는 정치적 비리와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문제는. 능력이 되면은 전방위적으로 도감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합니다. 하지 않고는 안 되죠. 예. 미국의 전방위적 도감청이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입니까? 전직 그 CIA 직원 스노돈이라고 있죠. 그게 2014년 미국이 한국, 독일 등 우방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 이메일, 전화를 도감청해왔다고 폭로해서 논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독일 총리 전화까지 감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런 활동이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항의해요? 외교적으로 형식적 항의는 가능하겠지만, 오케이.
이라고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누구나가 하기 때문이죠. 일반 시민은 이런 국제정치 현실을 도덕적 자태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하면 어리석은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국가는 도감청 하는 거 능력만 된다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웃기는 게 민주당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저게 무슨 저러면서 무슨 공당에 공당에 지난 5년 동안 또 문재인하고 함께 잘 놀았겠죠? 초유의 안보 참사다. 웃기고 있네. 무슨 초유야 초유. 대통령 집무실에 용산 이전 탓? 좋아하네. 청와대가 지금 제일 취약지구예요. 거기가. 청와대 거기는 북한 중국 다 안 들어와 있겠어요 거기? 도감청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 시설이 혹시 거기에 촉수가 뻗쳐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용산은 안전합니다. 용산은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많이 해놓은 데입니다. 용산이 더 완벽합니다. 새로 용산에 들어가면서 도감청에 대한 예방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감청을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걸 더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거꾸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안보 참사다. 대통령 집무실에 용산 이전 탓이다. 미국 대사 조치하라.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반미운동 하려고 불 붙이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간 붙이려고요. 이 민주당의 그 이간계. 저번에 뉴욕 갔을 때 뉴욕 대통령이 유엔 본부에 갔을 때 있죠. 유엔 촉에 갔을 때. 그때 보십시오. 이 민주당 하는 박홍근이 가는 작태 한번 보십시오. 그 가짜 뉴스 MBC에서 생산한 가짜 왜곡 선동 뉴스를 갖다가 먼저 발설했잖아요. 30분 먼저 MBC보다 발설한 자가 박홍근입니다. 이자도 나중에 잘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가 원내대표 바뀐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민주당 딱 방송 나오고 원내대표 소리가 나오기 전에 얼굴은 다이얼을 돌려버립니다. 보기 싫은 얼굴은 꼴도 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권 때도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등 우리 정부 감청을 당연히 시도를 했죠. 안 했을 수 있습니까? 안 했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맞닿아 있고 또 주변 강국들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이 대표적인 정보 전쟁의 대표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거 아주 당연한 거죠. 아니 우리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가 가서 중국에 가서 10번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으면은 혼밥을 7번이나 했잖아요. 아이고 부끄러워 창피해. 나 같으면 대통령 사임했을 뻔했어. 부끄러워서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혼밥을 7번이나 하고 그럽니까? 10번 중에. 창피한 노릇을 알아야죠. 창피한지. 이 한국 여기 정보전쟁 중국하고 러시아가 더 세게 할 겁니다. 북한을 통해서.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정권에 따라 대미 대북 정책이 급변하기 때문에 각국 정보기관이 정보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중국도 대한민국이 여태까지는 우리 똘마니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을 큰 산봉우리요. 큰 산봉우리요.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봉우리입니다.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가 있었는데 편했는데 그때 그냥 하란 대로 다 하고 달란 대로 다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윤석열이가 되놓으니까 중국 딱 닫아버리고 딱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일본과 탁 해가지고 한미일 해서 국가안보 벨트를 쫙 만들고 하니까 겁나죠. 러시아도 겁나죠. 북한도 그냥
아예 머리가 지근지근하셨죠. 이 김여정이 한마디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하고 욕을 해도 문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쥐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는 것. 참 부끄러운 역사를 5년간 써놓고 나갔는데 지금 행복하게 감자도 가꾸고 고구마도 가꾸고 책방도 하고 제주도도 가고 하면서 은근슬쩍 잊혀지고 싶다더니 날 잊지 마세요 하고 물망초를 계속 불러댑니다. 논티 스코르다디미 하면서 말이죠. 날 잊지 마세요. 날 잊지 마세요. 또 권력 맛을 보고 싶죠. 국민들은 바로 그 점을 무척 경계하고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 정보전쟁, 각국의 이 정보기관의 정보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 상식이죠, 상식. 지금 중국이 말이죠. 우리나라의 정보 얼마나, 저는 요즘 그때부터도 일단 이상하다고 저는 방송도 했습니다. 왜 문재인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당선자 시절부터 했는데 왜 청와대 들어가라고 거기 좋은데 왜 안 들어가냐고 왜들 그랬을까요? 할 때 저는 그때 의문을 딱 가진 게 그 안이 어떤 복마전하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 있는 데가 아닌가. 그래서 들어가서 정말 벌거 벗기운 채 정보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정보도 말이죠. 이 국방부가 안전합니다. 이 국방부. 용산이 가장 안전한 거. 저기는요. 알만하죠. 절대로 용산에 앞으로 이 민주당 뿌락치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용산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용산 참 잘 옮겼습니다. 저는 용산 옮겨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감청이 좋다 나쁘다 따질 게 아닙니다. 앞으로 감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니 공기로도 탁 공기 전파 파장으로도 알 수 있는데, 아니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학을 발전시키고 감청을 방해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러기 전에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감청당하지 않게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역량이 부족한데 그거 어떡합니까? 아니 감청을 누구나 그건 상식적으로 다 합니다. 예, 상식적으로 다 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길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 어쩌고 저쩌고 대도 안 한 소리 대도 안 한 소리 하는 거 난 정말 참 국가 사이에 무슨 정보전쟁에 우방하고 동맹이 있습니까? 정보세계 상식인데 그게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미국만 감청합니까? 미국과 정보 동일체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들은 전 세계를 다 감청합니다. 이 감청 대상에 동맹국이라고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되죠. 모두 다를 보고서 한 판에 놓고서 봐야죠. 감청을 못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바보죠, 뭐. 안보 문제로서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감청하는 정치적 비리와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이 감청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웃기지 않습니까? 초유의 안보 참사다. 무슨 초유의 안보 참사예요? 이 중공이 지금 감청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러시아가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이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북한 첩자들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민노 쪽에 부글부글하고 여기도 부글부글 하는데 이제 민주당도 또는 국민의힘도
간첩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들여다봐야 될 시간이 됐다. 혹시 압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아래서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압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그런 간첩이 있는지 말이죠. 간첩이 뭐 눈이 달렸습니까? 발이 달렸습니까? 압력을 하는 거죠. 그 정보전쟁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스파이를 빨리 색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좀먹는 간첩들을 빨리 색출해야 된다. 국정원, 방첩사에 또 경찰에 소위 협력한 간첩 잡기 그 결과물이 국민들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가 안보의 초석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화요일이 됐죠. 금방금방 시간이 갑니다. 이재명은 참 끈질깁니다. 그렇게 범죄 의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안 갑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명수가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9월 달에 그만둬야 됩니다. 벌써부터 전국 법관회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다 의장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구테타, 법원에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김명수 똘마니들은 안 돼! 하는 것입니다.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클럽을 만들어서 창립회장을 했습니다. 두 단체. 그래서 그 단체 판사들 이념, 이상한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좌파 이념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념이 아닌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성향의 판사들, 성향을 가졌다는 일반적으로 성향을 가졌다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다 회장을 했는데 그건 문재인 때부터입니다. 회장을 했는데 김명수가 오고 난 다음부터 이번에 그냥 싹 물갈이 갈아치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아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도 아닌 법관 대표자 회의 의장을 뽑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법원이 작동을 하는 그런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 과거가 참 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과거가 100%, 100점짜리 과거입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 얼마나 훌륭한 대법원장이었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넣을 게 없으니까 이상하게 뭐 했다 업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집어넣어 갔다가 무혐의 나왔죠. 훌륭한 대법원장, 인품도 대단하시고 사려 깊고 정말 모든 국민들의 인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을 만드는 그분인데 그분을 갖다가 잡아들였으니 이 김명수 이 참 폐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김명수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으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임성근 판사하고 말을 했는데 바로 해놓고도 거짓말을 난 그런 적 없다. 자기가 이런 적 없다. 국회하고 관련해서. 근데 녹취가 딱 나왔죠. 그렇게 거짓말했으면 국민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법원장직을 떠나야 되는데도 거짓말 대법원장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온갖 것을 만들었죠. 별걸 다 만들라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검찰이 자기네들 예를 들면 수사를 한다면은 미리 신문을 불러가지고 영장 심사하고 하기 전에 미리 불러가지고 신문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이번에 꼼수를 썼다가 이번에 새 법관 회의 의장 된 그 법관회의에서 안 돼! 재검토! 하고 이제 김명수를 찔렀습니다. 김명수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판사만 피해 보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이상한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상처가 얼마나 났습니까? 아직 그 사람은 수사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바로 그겁니다. 혹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거는 바로 문재인을 수사 안 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자주 듣습니다. 문재인 수사하는 순간 지지율은 10%를 상회할 거다 하는 얘기도 저는 어디서부터 들었습니다. 이 우리 저 지인들한테 들었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예. 또 여론조사 결과가 다 안 맞아요. 그건 완전히 브라핑도 많습니다. 예. 허수. 실수가 아니고 허수. 예. 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나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예, 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융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